이재명 대표가 유발 하라리 교수하고 대담을 했습니다. AI에 합니다. 대한 한다고 합니다. AI에 대한 얘기인데요. 송 작가가 6개월 전부터 늘 그 얘기를 했습니다. 차기 민주당 정권의 산업 화두는 AI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경제방송을 통해서 쭉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재명과 AI의 연관성이 어떻게 있을까를 몰라갖고 그걸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셨는데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대한 분석과 연구가 굉장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저비용으로 많은 비용을 투자하지 않아도 국내에서 석권할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이냐라는 분야에서 AI, 특히 AI 자체를 만드는 게 아니라 AI를 응용하는 산업 분야가 앞으로 대한민국에 최고 효율을 낼 것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뭐 자율주행을 하든 뭘 하든 AI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AI를 구현하기 위한 고유의 칩들이 필요한 건데 이러한 칩들과 프로그래밍 기술들 그리고 이것들을 컨버팅하는 기술들 요거를 직접 기기하고 연결할 수 있는 커넥터 기술들을 현재 완벽하게 갖춘 국가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반도체 기술에 수요자가 원하는 AI 기능을 전문화해갖고 실용화해줄 수 있는 기술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풀어나가야 돼요. 어차피 AI가 제일 큰 시장이니까 대한민국의 주력 산업이 될 것이라는 거를 송 작가와 이재명 대표는 알고 있었다는 거죠. 네. 유발 하라리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분이 이스라엘 국적이고요. 그다음에 옥스퍼드 대학교 지저스 컬리지, 그다음에 역사학자고 교수고 작가입니다. 그 호모 사피엔스라는 작품이 굉장히 사피엔스. 유명하죠. 아, 사피엔스. 사피엔스라는 작품 제일 유명하죠. 이분이 작년 말에 넥서스라는 책을 냈어요. 이게 뭐냐면은 석기 시대부터 AI까지 정보 네트워크로 보는 인류 역사. 그래서 이제 AI 이제 관련 이분은 얘기를 하는 건데 공학자가 아니고 인문학자입니다. 인문학자, 역사학자. 그래서 이러한 대담이 기대가 되는 거는 AI가 출현했을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한 미래상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분이 그러면 왜 갑자기 한국을 오느냐? 이 넥서스 관련해가지고 일단 일본에서 먼저 강연을 했습니다. AI 관련 강연을 했고요. 그리고 이분이 문화체육관광부 초청으로 한국에 옵니다. 왜? 2025 경주 에이펙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9월에 경북 경주시에서 열리는 국제경주역사문화포럼이라고 있는데 그거의 사전행사 개념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유발 하라리를 초청해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이라는 주제로 특별 대담을 마련을 했고요. 왔으니까 와가지고 온 김에 그렇죠, 온 김에 누굴 만날 것이냐? 이재명 대표와 만남을 약속을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AI와 관련해가지고 사실은 이 유발 하라리는 AI가 민주주의를 굉장히 망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AI 정책이 국가의 어떤 정책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정책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게 의미가 있잖아요. 학문적으로 특별 대담을 통해서 교수들하고는 논의를 해요. 토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AI는 정책의 문제예요. 국가 정책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있는 이재명 대표와 22일 오후 6시에 국회 사랑제에서 AI 대담을 진행을 합니다. 국내 이공계 전문가 30여 명도 함께 참석을 한다고 하는데 유튜브로 90분간 생중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6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 출마해서 이제 그 탄핵 정국에서 했었을 때 그때 산업적 화두가 4차 산업혁명이었어요. 그렇죠. 4차 산업혁명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다 실업자 되면 어떻게 먹고 살 건가? 그게 그 당시에 고민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고민 안 합니다. 왜? 이미 그렇게 될 거라는 거에 받아들여야 되는 숙명으로 돼버렸거든. 근데 그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게 AI다라고 하는 게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그 연장선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AI가 출현했을 때
진짜로 많은 사람들이 노동에서 해방되고 그다음에 그 남은 사람들의 복지나 일자리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사회 구성은 어떻게 돌아갈 거며 빈부의 격차는 어떻게 나올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철학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고려가 필요한 거예요. 좋다 그래서 막 갖다 집어넣을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제대로 된 대담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이재명 대표밖에 현재는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누구랑 토론을 해? 응? 저쪽에서 누구랑 토론? 김문수랑 김건희랑 해야지. 뭐 전한길이랑 해. 뭐 누구랑 해? 누구? 저쪽에 이제 차기 유력 주자인 김건희하고도 어. 3인이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김건희입니다. 김건희당. 근데 김건희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거 많이 물어보세요. 진짜 AI 시대가 되면 터미네이터 나오는 것처럼 인류가 멸망할까요? 막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사실은 저도 AI 시대에 대한 책을 쓰고 있었어요. 근데 두 분이 만난다고 하니 집필을 중단하고 관련된 내용을 따로 제 스스로 컬럼 형태로 만들어서 방송으로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어쨌든 이렇게 문체부 초청으로 왔는데 이재명 대표 만나고 가면 국힘 애들을 얼마나 쪽이 팔릴까? 그냥 그 생각이 드네요. 이게 뭐 이분이 뭐 강제로 부른다고 오는 사람도 아니고요. 쉽게 이렇게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아마도 최소한 유발할 것도 이재명 대표의 역량과 앞으로의 영향력을 충분히 인정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의외로 이재명 대표는 세계 지도자들 차기 지도자들한테서 인정받고 있는 사람이다. 준비된 지도자 내지는 행정가가 아니냐라는 이미지를 더 굳히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유발 하라리 교수가 어떤 성향을 가졌는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이분 굉장히 진보적인 역사학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에서 이 사람 이스라엘 유대인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가자지구에서 전쟁을 벌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를 하고 있고요. 그 대놓고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계속 비판했던 사람이고요. 이스라엘 내부가 계속 극우들에 의해서 잠식당하는 거에 대한 경고성 발언을 상당히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재명 대표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결이 좀 맞는 사람이 아닐까. 유발 하라리 입장에서 윤석열이나 한동훈이나 김건희를 만날 수는 없어요. 그분의 평소에 어떤 그렇지. 사회 의식이라든지 정치 의식을 보면은 절대로 윤석열 정부 쪽 사람들하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아마도. 근데 이제 건진 사회자님께서는 문체부 초청이면 100% 김건희가 뭔가 연관이 돼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만나보고 때문에. 싶었겠죠. 그러나 본인이 원하는 말을 해주진 않을 겁니다. 자, 오늘 은근슬쩍 할까봐 또 겁나는 거지, 우리는 또. 네. 쪽팔릴까봐. 유발하라는 은근슬쩍을 하면 아니, 뭐, 바이든한테도 했고, 뭐, 저기, 뭐, 어디야, 뭐야. 일본 그 사람한테도 했고, 폴란드 저기라도 했고, 뭐, 온갖 근데 그러니까 다 부인들이 따라오는 이유가 그거잖아. 자꾸 은근슬쩍을 하는 년이 한국에 있다라고 소문이 나가지고